사이다 무비튼. 남편이 추석 연휴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과 나는 1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성묘를 하기로 했다. 시댁이 좀 멀어서 추석이나 설 연휴가 아니면 가기가 힘들다. 시댁에 도착해서 조금 쉬고 난 후 딸아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섰다. 공원에 도착한 후에야 딸아이 물통을 시댁에 두고 온 걸 알게 됐다. 내가 가서 가져올게. 고마워. 우린 여기서 놀고 있을게. 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우리 딸이 제일 어려 보였다. 아무도 없는 모래밭에서 모래를 만지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귀여워라. 몇 살? 18개월이에요. 귀엽다. 여자애네. 너무 예쁘다. 감탄을 연발하면서 어떤 여자가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지나치게 훅 들어오는 태도에 종교 가입이나 뭐 그런 부류인 줄 알았다. 더구나 아무리 봐도 이 여자가 자기 애를 데리고 공원에 온 것 같진 않았다. 혼자 산책을 나왔나?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속으로 불안불안해하고 있는데 여자가 또 갑자기 피부도 뽀송뽀송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저기요, 이 애기 낮추면 안 돼요? 뭐라고요? 농담이 심하시네요. 이 여자 지금 정상인가? 혹시 미저리? 너무 무서웠지만 일단 가볍게 넘겼다. 그러자 여자는 시선을 나한테서 거두더니 딸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은 모습이 무서웠다. 남편아 빨리 와라 를 속으로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데 딸아이가 모래 장난에 실증이 났는지 그네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걷다가 비틀하더니 엉덩방아를 찧었다. 내가 어이쿠 하면서 다가가려는데 여자가 한 발 앞서서 딸아이를 안았고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을 뱉었다. 많이 놀아서 피곤하지? 그럼 이제 엄마랑 그만 집에 갈까? 응?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다. 이 여자가 뭐라는 거지? 쟤는 내 딸인데 왜 저래? 아니다. 저 여자는 지금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럴 생각인 거다. 라고 깨달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얘는 제 딸이에요. 이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잽싸게 딸아이를 낚아채우자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여자가 돌변. 당장 내 딸 이리 내놔! 라면서 내 멱살을 잡았고 이 여자 미쳤구나. 도망쳐야지 하는 순간 여자가 나를 넘어뜨렸다. 여자의 힘에 밀려 균형을 잃었고 딸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안은 채 뒤로 벌렁 넘어졌다. 두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일자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모래밭 돌 울타리에 부딪혔다. 천만다행으로 몸은 모래밭으로 떨어져서 충격은 거의 없었지만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정신이 몽롱했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 여자는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나한테 달려들려고 했다. 그때 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어떤 아빠분이 달려와서 여자의 팔을 뒤에서 잡아채고 위기 상황을 막아줬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소리치는 여자, 그리고 다행히 나타나준 남편. 나한테로 얼른 달려온 남편은 나와 딸아이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우리를 일으켜주다가 내가 머리를 다친 걸 알고는 죄송하지만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고 여자를 나한테서 멀리 떼어놨다. 남편이 계속 내 이름을 불렀지만 그 소리가 내 의식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느껴졌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원이었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잠시 후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다. 의식 돌아와서 다행이야. 내가 당신 뺨을 때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나 당신 잘못 때린 줄 알았어. 라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공원에서는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했었다고 한다. 여자는 바닥에 거의 눕혀지다시피 하면서 제압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내 딸 돌려줘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 여자 남편한테도 경찰에서 연락을 했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머리에 난 상처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만약을 위해서 하룻밤 입원한 후 경과를 보기로 했다. 다음날 딸아이는 계속 시부모님께 맡기고 남편과 같이 근처 카페에서 그 여자의 남편을 만났다. 그 여자의 남편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런 미저리 같은 여자한테 아이가 있었다고?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저 남자아이가 바로 이번 사건을 일으킨
핵심 이유였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남편분은 축 처진 어깨로 미안하다면서 얘기를 시작했다. 그 여자는 줄곧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임신 중에도 계속 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검진 중에 아들이란 걸 알았고 그러자 여자는 의사에게 딸로 바꿔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간에 성별을 바꿀 수는 없는 법. 출산 후 역시 남자아이라는 게 확인됐다. 그런데 딸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남자아이는 필요 없다며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아이에 대해 애정도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여자아이를 보면 자기도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한 명만 더 낳자. 다음엔 딸일 거야. 틀림없어라며 관계를 요구했다는데 남편분이 거부했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난 후 전혀 아이를 돌보지 않는 여자 때문에 남편분은 자기 누나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양육을 부탁했고 양육비를 주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 누나분은 애가 무슨 죄냐며 자기 아이처럼 진심을 다해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정성껏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고 한다. 그런 상태에서 딸이 갖고 싶다며 임신을 하겠다는 여자의 요구에 도저히 응할 수 없었다고 하는 말에 격하게 공감했다. 임신을 했다면 아이의 성별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이다. 딸이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강렬하게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성별은 원하는 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아이라면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예쁜 거 아닌가? 성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육아를 방치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남편분은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여자는 그럼 앞으로 임신을 못하게 된다며 난동을 부렸고 심지어 남편분 부모님 댁에까지 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했다. 남편분은 위자료를 요구하면 지불할 거고 고소를 해도 받아들일 작정이라며 머리 숙여 사죄했다. 남편분은 이미 우리보다 더 피폐해 보였고 내가 오히려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다. 남편분은 이번에야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할 거라고 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남편분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하지 말자고 남편과 나는 의견 일치를 봤다. 한편으로는 자기 아이도 아닌데 사랑으로 키우고 계신다는 누나분한테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하지만 그 여자에 대해서만큼은 상해죄로 고소를 감행. 이번엔 내가 다치는 정도의 피해에서 그쳤지만 명백한 유괴 미수범인 만큼 합의가 아닌 실형을 요구했고 이어진 재판을 통해 그 여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와 동시에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당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여자는 발광하면서 난동을 피웠는데 다 쟤 때문이야. 제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내 인생 돌려내! 라는 망언을 듣고 있자니 진심 분노지수가 상승했다. 머릿속에 뭐가 들었으면 저런 망언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향해 매서운 시선을 보냈다. 그 후 여자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나 형무소에 수감됐다고 들었다. 그 여자는 평생을 살아도 자기 잘못이 무언지 모를 사람 같았고 평생 그 안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남편분은 앞으로도 누나분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와 둘이서 꿋꿋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누나분은 갓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키워왔기 때문에 자기 애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최대한 두 사람을 서포트하면서 남편분이 아이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나까지 안심이 됐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마지막으로 남편분이 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본 인상은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아주 사랑스럽게 생긴 남자아이였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내팽개치고 맹목적으로 여자아이만 바라다니. 그 여자는 어딘가 고장난 게 분명했고 그런 여자와 헤어진 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남편분과 이 아이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믿는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삶도 모두 잃은 그 여자와는 다르게 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